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퇴사하신 지 2달? 지금 월급이 끊겼잖아요. 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네.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요. 어허. 또 글로벌셀러라고 해서 동남아에 있는 고객들한테 저희 한국에 있는 물건을 판매를 하는 그런 중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되죠. 그걸로 수입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직장 월급보다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와요? 네. 대박. 저도 좀 알려주세요. 퇴직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직장 그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 벌써 과연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우리 절약왕님이 얼마나 벌고 있을지 뭐 돈의 액수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돈벌이를 해낼 수 있는 나의 가장 주된 무기, 주무기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거든. 반드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력을 키워나가는데 올인해야 되거든요. 우리 절약왕님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무기가 있는 거죠. 유튜브, 글로벌셀러. 이제 젊은 나이에 이런 재테크 책을 쓰셨는데 요즘 2030 젊은 분들은 만나보면 그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벼락거지라는 말 되게 많이 씁니다. 네, 맞아요. 요즘 이런 좀 주식, 부동산 이런 재테크 대열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든지 학술적으로 시작했다든지 나는 벼락거지가 되었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뭔지. 주변 친구들도 만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은 뭐 이미 끝났어. 뭐 M4 세대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힘든 건 맞는데 저도 월급이 176만 원에서 시작했거든요. 첫 월급이. 공기업을 다녔지만 월급이 좀 짭니다. 짜다. 예. 집이 힘들어서 뭐 부모님 도움을 못 받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저도 5년 만에 20억이란 자산을 달성을 했거든요. 2019년이 거의 서울 집값이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2020년 지인들하고 내가 2019년에 서울에 집 샀으면 몇 억 벌었는데 라고 다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닐까요? 지금 2022년 현재도 2021년에도 거의 전국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내가 집을 샀더라면 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90년생 M4 세대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삶에서 변화를 주고 싶으면 결국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무엇이던가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여기서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행을 해야 된다. 맞아요.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면 즉시 행동, 실행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지금 5년 만에 20억 자산 대단한 성과입니다. 가진 거 없이 시작하셔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을 건데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해오신 어떤 모토라 그럴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재테크라든가 진짜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학원이나 그런 거 배우지도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는데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의 경험도 이루고 재테크를 통해서 성과도 맛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확실한 모토가 있는데 고통 없는 성장 없고 대가 없는 성공 없다. 저는 그 말이 제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전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 싫어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부분을 보면 다 어떻게든 고통이 들어가 있었고 또 제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모토는 고통 없는 성장 없고 대가 없는 성공 없다. 오케이. 공짜는 없다. 네. No pain, no gain. 요즘에는 고통 없이 얻는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결과, 원인 없는 결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2030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이 얻고 싶은 어떤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나는 그 대가를 마땅히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절약왕님도 파이어족 꿈꾸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파이어족이 되신 건가? 제 기준에는 저는 또 확실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저는 파이어족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국내에 처음 상륙한 파이어족 관련
도서거든요. 전 20년부터인가 파이오족을 꿈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파이오족이 지금처럼 핫한 키워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파이오족의 의미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변질이 안 되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벼락거지라는 신조가 생기면서 작년부터 파이어족의 의미가 좀 변질된 것 같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어떻게요? 돈 빨리 많이 벌어서 퇴사하기로 거의 점철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빠른 퇴사. 예. 이 회사라는 족쇄를 빨리 벗어던지고 싶다. 거기에만 너무 단순하게 집중돼 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만드는 분들도 자극적인 썸네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그냥 파이어족에 대해서 어떤 철학도 없이 그냥 빨리 돈 벌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거로 한 방으로 돈 벌어서 지긋지긋한 회사를 때려치기 그걸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파이어족은 그것보다는 현재랑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현재냐 미래냐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결국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 끝에 나름의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절약도 하고 좋은 성공 투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스위치를 켜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한 목표 자산 또는 목표 현금 흐름을 이루고 스위치를 끌 줄 아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회사 빨리 때려치기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자신만의 목표 또는 삶의 지향점이 없으면 파이어족이 되었다고 해도 파이어족 삶에 만족을 할 수가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왜 파이어족을 이루고 싶은지 내 삶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파이어족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파이어족이 단순하게 회사 빨리 때려치자. 이건 좀 너무 작은 개념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말이거든. 그 말 자체는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빠른 은퇴하고 나만의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서 하겠다. 또 무한히 돈을 추구하는 삶에서 좀 벗어나겠다. 네. 이런 의미인데 요즘 2030 분들이 파이어족이라는 의미를 잘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젊은 시기에 자산 많이 모으셨는데 그래도 시행착오는 좀 겪으셨을 것이고 네, 많이 한 5, 6년 과거로 돌아가서 재테크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채널명이 절약왕이지만 절약을 처음부터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를 공기업이 아닌 돈 많이 주는 대기업이 다녔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종잣돈을 누가 빨리 모으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성공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더 많은 기회도 갖고 있고 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닥꿈스쿨에서 나인에빗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시스템의 힘이란 걸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사람들하고 좋은 시너지를 상호작용 받으면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인헤빗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국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요. 혼자 공부하면 이게 느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초기에는 빠를 수가 있는데 결국 장거리로 가면 처질 수밖에 없고 저도 MBTI 성향 중 인티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 내향적이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저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의 힘을 느끼고 나니까 제가 만약 사회 초년생이었다면 좀 더 빨리 나인헤빗이라든가 뭐 다른 스터디도 많으니까 시스템의 힘을 빨리 활용하고 싶다. 공기업보다는 돈 많이 주는 대기업이 훨씬 좋았겠다. 얘기하셨는데 좋고요. 근데 또 대기업은 한정적이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엔 못 가시는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종잣돈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 이전에 이 인컴 들어오는 게 많고 다각화돼야 되거든요. 요즘처럼 그런 뭐 쇼핑몰을 한다든지 스마트 스토어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들어오는 걸 많이 만드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생 직장인이 5년 만에 20억.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 가진 거 없이 시작했는데. 네, 전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릴 답변은 뻔하다고 생각해서 뒤로 가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독서예요. 오, 책이다. 네. 오.
원래 저는 책을 읽지도 않았거든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의지로 읽은 책이 10권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완독한 책도 한두 권도 안 됐는데 유튜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라. 책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어차피 본전이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책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 정보 같은 측면도 있는데 결국에는 마인드셋이거든요. 그 안에 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다 비슷해요. 재테크 도서나 자기계발은 다 비슷한데 그렇다고 이 저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경제적자에까지 얼마나 달성하기 쉬울까 라고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독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책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좋은 마인드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부터 그걸 확립한 후에는 노하우, 방법론. 책 안에 웬만한 방법론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우리보다 그 길을 앞서간 이런 저자들이 사실 책 한 권 안에 정말 저자들이 공들여서 쓰거든요. 그쵸? 이런 노하우는 넣지 말아야지. 여기까지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글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책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길을 잘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너무 감사하시고 2월 9일자로 이제 출간되는 이 책 여러분도 한번 꼭 사서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2030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필독서로 꼭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절야광님 이제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이미 읽어봤습니다. 책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쓰신 책, 본인의 경험과 생각이 아주 잘 묻어난 너무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책 잘 읽어주시고요. 절야광님의 유튜브 강의도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퇴사를 제가 했다고 지인한테 말하면 가장 먼저 있는 반응이 부럽다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부럽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퇴사를 하고 앞으로 성과를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분명히 있고, 또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뭐 1년, 2년, 3년 뒤에 어떤 저한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미래에 퇴사를 해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 미래는 결정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봤는데 새벽 뭐 4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뭐 밤늦게 잠들 때까지 거의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면서 살고 계세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절야광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이런 재정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 시간의 목표 이런 것들 다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